10월 27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문화원이 흩어져 있던 포항 관련 지리지 기록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포항 지리지를 펴낸 포항문화연구소 권용호 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용호입니다. 네, 이번에 포항에 관한 지리지 내용을 묶어내셨는데요. 이 지리지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이번에 포항 지리지를 펴내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리지는 이제 한 지역의 지리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명, 물산, 명성지, 인물, 시문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인데요. 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옛날 버전의 포항시사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 지리지를 펴낸 이유는 제 역대 지리지를 이렇게 이제 함께 모아두고 검토하면은 뭐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흩어져 있는 지리를 이렇게 엮어 놓으면 또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열람하기에 음,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포항에 대해 적혀 있는 지리지가 그러면 얼마나 되고 또 그중에 어떻게 내용을 추려서 엮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리지는 이제 18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책에 지금 수록한 지리지는 이제 총 9종입니다. 음, 삼국 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 지리지, 신정 동국 여지승남, 여지도서, 여도비지, 대동지지 이렇게 이제 총 9종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한국학문헌연구소에서 1983년도에 발간한 전국 지리지라는 책에서 이제 원문 자료를 많이 발췌했고요. 네. 또 여지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 원문과 번역본이 실린 책이 나와 있어서 또 참고할 수 있었고요. 네. 여비도지나 대동지지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제 자료를 내려받아서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책 마지막에 지리지 고찰이라는 글을 실어서 이 지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또 가미를 했습니다. 네. 이 옛날 지리지에 포항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포항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지리지는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놀랍게도 고려 시대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네. 가장 이르게 이제 기록한 지리지는 1145년에 나온 음.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삼국사기 지리지인데요. 네. 이 부분에 이제 흥의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는 태화군이다. 신라 경덕왕 때 의창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의 흥해군이다. 거느린 혀는 6개다. 라고 해서 이제 주로 지명과 지명의 변천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리지에는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뭐 지명이나 물산, 인물 등이 실려 있는데 그럼 유명한 명소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 지리지도 역시 이제 그 지리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인물, 뭐 풍광, 물산 이런 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유명한 해돋이 음. 그리고 청하에 있었던 해월루 이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해돋이에 관해서는 그 신정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김종직의 영일년 인빈당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일출을 묘사한 그 글이 있습니다. 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고 이튿날 새벽에 정자 위에 올라 머리를 들고 동력을 바라보았다. 구름과 바다가 한 빛깔이었고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면서 곧 붉은 빛이 수십 길이나 치솟더니 태양이 뛰어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한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아주 생동감 있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하에 같은 경우는 해월루라는 아주 유명한 누대가 있었는데요. 네. 회제 이현택 선생의 회월루기를 보면은 이 누대를 갖다가 이렇게 또 묘사를 했었습니다. 해월루로 이름한 것이 어찌 괜히 명명한 것이겠는가. 바다에서 그 너그러움을 취하고 달에서 그 밝음을 취하고자 합니다. 너그러움으로 나의 도량을 넓히고 밝음으로 나의 덕을 밝힌다면 천하라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인데 한 고리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또 글귀를 남겼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돋이와 해월루가 유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러면 이 포항과 관련된 인물은 어떤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역시 지리지에 또 많은 이런 또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뭐 충신이라든지 문인, 선정을 베푼 관리, 효자, 효부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 중에서 이제 영일 정시의 시조가 되는 정선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 정사도 이런 분들에 관한 기록도 보이고요. 네. 또 이 밖에 이제 효자동이 유래가 되는 전이, 그다음에 정추왕 같은 효자들, 그다음에 윤락 같은 또 충직한 관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나는 산물과 관련해서 지금은 뭐 대게도 많이 나고 과메기도 유명한데 예전에는 그러면 포항의 주요 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방금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리제는 대교도 나오고요, 네. 과메기도 이제 언급이 아, 됩니다. 정말요? 예, 예. 과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 동국 여직성남에 보면은 토산물로 청어가 나오는데 네. 이 청어가 바로 이제 과메기의 주 재료로 쓰였던 생선이었거든요. 네네. 이쪽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매년 겨울에 청어가 이곳에서 잡히는데 먼저 음. 조정에 올린 후에 모든 마을에서 청어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잡히는 것의 많고 적음으로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짐작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네. 또 1833년에 나온 경상도 업지에 보면은 과메기의 한자인 관목이 이제 음. 조정에 올리는 곡물로서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예. 신기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지리지 보다가 상당히 재미난 많이 이렇게 이제 찾아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우연동에 살다 보니까 네. 경상도 속산 지리지를 보다가 네. 이제 우연이라는 지명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경상도 속산 지리지 같은 경우는 1496년에 나온 지리지거든요. 네. 근데 이 기록으로 이제 우리 이 우연이라는 명칭이 유래가 최소 525년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네. 예. 정말 뭐 우현동 사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의 지명과 유래를 알고 지낸다면 더 애향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번에 내신 이 포항 시리즈가 포항문화원 1월 문화 산책 시리즈로 발간이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궁금합니다. 네. 한문으로 된 이 지리지들을 이제 시기별로 모으고 번역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리지를 열람하시기에 좀 많이 편리함을 좀 더해드리는 점 하고요. 우리 지역의 이제 옛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아직 이번 작업에 수록하지 못한 지리지가 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 지리지들까지 이제 수록해서 우리 지역의 더 많은 역사를 소개하고 또 연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항 지리지를 펴낸 포항문화연구소 권용호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